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내우 외환,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모두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중고를 이야기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총성 없는 전쟁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 돈의 가치를 말하는 환율, 미국은 강경한 법안 발의로 이 환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전문가 166명을 대상으로 경제 문제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외부 환경보다는 내부의 문제를 시급하게 꼽았습니다. 내우 외환, 먼저 내우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진리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부채 경보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2조 늘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금리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성장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업무용 차량의 이용 범위에 출퇴근도 포함됩니다. 이런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뉴스원 최명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 가계대출 2.2조 원 증가, 월중 최대 증가치. 이 제목만 보면 뭔가 정부의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년에 이어졌던 그 트렌드가 1월까지 좀 이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2016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잔액 기준으로 641조 3천억 원, 전월 대비 2조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증가폭이 6조 9천억 원이었으니까 네. 올 1월에 증가한 거 2조 2천억을 따지면 증가폭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관련 통계들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는데요. 1월 기준으로만 보면 2조 2천억 원 증가한 게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합니다. 네. 지난 3년간 1월 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2013년에는 마이너스 3조 5천억 원, 2014년에는 마이너스 2조 6천억 원, 2015년에는 1조 4천억 원 증가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는 2조 2천억 원 증가니까 최근 3년 중에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1월은 주택거래량이 좀 줄긴 줄었었는데 작년에 이어졌던 그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 대출이 1월에도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이어졌던 그 대출이 올해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2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한 479조 9천억 원. 또 1월이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시면 그 연말 보너스 같은 거 성과 같은 거 받는 그렇죠. 주기여서 이런 대출이 좀 갚아지는 좀 상한되는 폭이 있는 게 맞는데요. 조금 이런 작년에 그런 부동산 투기 열풍이라고 그럴까요? 그 열풍이 조금 영향을 뒤늦게까지 미치는 것 같고요. 상여급 지급 같은 게 영향을 미친 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기타 대출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네. 기타 대출 잔액은 6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160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은행들의 기업 대출은 731조 원을 기록을 해서 전월보다 6조 9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금융시장 동향에 수신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네. 수신 잔액이 1,388조 원 정도로 전달에 비해서 2조 9천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MMF라고 해서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그 수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계좌인데요. 이쪽으로는 110조 원 정도의 잔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16조 원 정도가 늘어나서 네. 자산운용사들의 수신액이 23조 5천억 원이 늘어난 445조 3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2월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아마 1월은 또 바짝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본이 4분기에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네요. 중국도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일본 증시는 반짝 급등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 수치들은 좀
실물에 대한 수치들은 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일본 내각부가 일본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이제 일본은 3월이 결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제 3분기가 될 텐데요. 네. 우리 기준으로는 4분기,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0.4% 감소, 전년 동기와 비하면 1.4%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시장 전망치가 마이너스 0.8이었는데 이거를 크게 웃도는 그런 감소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개인 소비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개인 소비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2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풀고는 있는데 소비는 늘고 있지 않은 그런 일본의 좀 침체된 그런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네. 실질 임금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 주택 투자도 1.2% 감소를 했고요. 공공 투자도 2.7%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2015 회계년도 3월 말로 끝나는 회계년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목표 성장률이 1.2% 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하고 네. 있는데요. 네. 이걸 기록을 하려면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8.9%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세요. 아베노믹스가 2013년부터 계속 돈도 풀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과는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족스러운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에 엔화 강세가 워낙 세게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일본 경제도 역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전통적으로 엔화가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돈을 풀어도 돈을 쥐고 있으니 일본으로서는 더 막막한 상황일 것 같은데 중국도 지금 수출 경기, 중국은 세계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수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도 1월 달에 수출이 급감을 해서 수출 쇼크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중국도 비슷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해관 총서, 우리로 치면 세관인데요. 네. 달러화 기준으로 1월 수출치, 수입치를 공개를 했는데 수출이 1,774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21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 전월 대비로는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예상이 1.8% 감소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아주 수출 쇼크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를 밝혔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수입은 1,141억 8,800만 달러, 역시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치는 3.6% 감소했는데 수입도 역시 쇼크 수준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6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역시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 기준으로 따지면 수출은 6.6% 줄었고 수입은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유럽연합 지역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유럽연합과의 무역 총액이 전년보다 9.9% 감소를 했는데요. 수출은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은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미국과의 무역도 9%, 일본과의 무역도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우리 주변 국가의 공장의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자, 업무용 차량, 이른바 회사 차를 내 차처럼 쏜다 해서 논란이 많았고 정부가 규제를 세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출퇴근도 사용 범위에 포함시켰네요. 네, 조금 좀 완화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게 무슨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이런 고급 외제차를 이 회사차로 둔갑을 시켜서 비용을 좀 빼먹는, 세금을 덜 내는 네. 이런 걸 막겠다고 해서 세법을 개정을 하고 시행 규칙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오늘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세 면세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를 오늘 세부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네. 출퇴근과 회의 참석, 판촉 활동, 거래처 방문 이런 부분 등은 면세로 인정을 해주겠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출퇴근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업무용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는데 기재부의 설명은 한국에서는 이 출퇴근 중에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출퇴근 자동차 사용도 업무용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의 세법 내에서는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연간 1,000만 원 이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연간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주행 일지 등 운행 기록을 작성을 하면 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데 이런 단서 조항에 출퇴근까지 포함을 하니까 점점 이 유예해주는 그런 범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하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했는데 갑질은 여전하네요. 납품 가격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좀 놀라운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그 중에서도 좀 마진이 제일 높아서 좀 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여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그런 숫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대형 마트들이 가져가는 마진율이 이마트가 45%, 롯데마트가 50%, 홈플러스가 54.5%, 하나로마트가 55%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유통 벤더를 통해서 납품하는 비율이 업계 평균인 9.2%보다 배 높은 2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서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로마트에 거래하는 게 더 곤욕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같이 상생하자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또 전혀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자, 경제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같습니다. 증시. 오늘도 월요일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긴 휴식 뒤에 열리는 중국 증시 어떻게 될까 모두들 귀를 쫑긋 세우고 보는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죠? 우리 시장은 뭐 양수시장 모처럼 만에 그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 1862.20, 26.92포인트가 올라서 1.40% 올라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 621.37, 10.92포인트, 2.12%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들은 뭐 거래소시장에서 한 1,369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7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물론 기관이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거래소시장에서는 기관이 한 2,315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다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이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춘제 연휴를 치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매매가 재개가 됐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뭐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마이너스 16.43포인트, 한 0.59%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우리 시장을 반등을 이끌어내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급등에 가깝게 올라서 다들 지금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금요일 상황에 비하면 많이 조금 회복했는데 그 근거는 뭐 기관 매수 혹은 저점 매수로 봐야 될까요? 가장 컸던 부분 자체는 사실은 이제 해외 변수가 약간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이걸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뭐 감산 합의가 뭐 네. 예, 그렇습니다. 좀 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나오면 유가가 좀 돌아선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인식이겠죠. 그러니까 네. 유가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그 외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 그걸 대입하기 너무 좀 심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 반등의 기본으로 보여지고는 있는 부분은 있고요. 사실 말씀드리다 보면 오늘 이제 중국 1월에 무역 수지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온 역시 부분이죠. 수출 쇼크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은 뭐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를 했고요. 수입은 14.4%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불황의 흑자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돌아섰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대입했던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좀 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보다 보면 일본이 이제 저렇게 이제 하락을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적으로 일본의 옌 강세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주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체도 좀 효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특이한 주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컸던 건 사실은 거래소 대형주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그동안에 일본 그 엔저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부분들, 그런데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유가 관련된 쪽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하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끌어올리면서 이제 거래소 쪽은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주가 상승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종목이 올라왔다라고 봐도 거의 뭐 무방할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워낙 지난주 이제 목금 이틀 동안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타 개별 종목군들도 특히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위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불황 때든 호황 때든 실적이 가장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불황이든 호황이든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초등학생처럼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내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것. 예, 영어 알파벳 3개입니다. 또 한글로도 길게 되어 있는데요. 자, 출시 한 달을 앞두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3월 14일 날 만능통장 이게 출시됩니다. 적금, 예금, 펀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라면 이것으로 얻은 순소득 중에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혜택이 많은 통장 뭘까요? 의무가입 기간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되고요. 또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약자로 영어 알파벳 3개인데요.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써주셔도 됩니다. 개인 어쩌고저쩌고 계좌. 이게 정답입니다. 항상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정답 주시더라고요. 자, 몸이 좋아지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정답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3시 29분 2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원이 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BHC 법안, 버넷 해치 카퍼 법안, 수정 법안의 발효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뭐지 생각해봤더니 우리에게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씌운다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그런 법안입니다.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가 특히 금융 관련해서는 총성 없는 전쟁 상황과 비슷한데요. BHC 수정 법안 어떤 내용이고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언뜻 보면 이름만으로는 잘 어려울 것 같거든요. BHC 수정 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환율 개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 개입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특히 대미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투자나 통상면에서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언뜻 한 20년 전에 슈퍼 301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무역제도나 관행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이 슈퍼 301조보다 더욱 강력하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파급력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슈퍼 301조도 상당히 강력한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환율 면에서 또 그 슈퍼 301조도 물론 환율을 다뤘습니다만은 주로 통상 쪽에서 다룬 법이었는데 이번에는 환율 쪽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안인데 우리가 과거에 그 슈퍼 301조가 도입됐을 때도 환율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89년 우리가 사실은 흑자가 처음으로 흑자된 게 86년이거든요. 네. 경제개발 계획을 뭐 한 62년부터 했지만은 계속 적자를 보다가 86년 겨우 첫 흑자를 봤는데 이 슈퍼 301조가 89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우리가 89년도에 발효가 되면서 80한 5년도에 달러당 892원 가던 환율이 네. 89년도에 666원까지 떨어지면서 네. 우리나라 흑자가 불과 4년만 지속이 되고 9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통상 쪽보다도 환율 쪽 역점을 두어서 이런 환율 대미 흑자 국가이면서 환율 외환시장 개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예, 여러 가지 제재라는 것, 미국이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라는 것 굉장히 어려울 텐데 문제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환율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법안을 꺼내 들었단 말입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경은 미국이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서 미국은 경상수지가 90년대 이후에 계속 적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4천억 달러 적자를 봤거든요. 이게 이제 GDP 대비 한 4%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속되는 적자 속에서 또 글로벌 경제가 각국이 지금 성장 둔화 속에서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유로존도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확대하려고 그러고 중국도 위안화를 절하하고 네. 전부 지금 통화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경상수지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지금 그 돌파구를 자국 가치 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통화 전쟁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상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수출을 하려 하는 것은 결국은 근린 궁핍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태도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도 양적 완화를 해오다가 지난 2, 3년 전에 이제 완화를 중단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치니까 이제 미국이 반격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중적인 이율 배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발행하는 국가인데 기축통화 국가는 양적 완화라는 그런 파격적인 그 통화 공급 자체가 환율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달러 약세를 가져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3대 기축통화국, 영국을 포함해서 4대 기축통화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환율 정책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흥시장국들은 기축통화 아닌 신흥시장국들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는 피해를 입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비기축통화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걸 이제 불공정하다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말 강대국의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작은 개방형 국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가에겐 필수 불가결한 방어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 환율을 조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예전에 늘상 한국 환율 문제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1차 적용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가 이게 큰 문제인데 우리가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이것이 사실 불황의 흑자라고 그래서 네. 우리가 수출은 작년에도 마이너스 8%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투자가 활성화 안 돼서 우리는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데 원자재나 소재 부품을 수입이 마이너스가 더 크게 나가지고 흑자가 나는 거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흑자가 GDP 한 6%가 나고 있고 또 대미 흑자도 많기 때문에 1차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정말 우리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수출이 더 안 돼. 지금 수출도 마이너스 8% 작년에 기록했는데 더 안 되면은 더 축소 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입은 수출보다 더 크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흑자가 나는 부분에 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미 통상 외교나 환율, 금융 외교를 통해서 적절한 소명을 하면서 이해를 받아야 할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만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원화 가치가 더 절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걸 갖다 균형 환율을 추정해가지고 절상이 된 절하가 돼서 흑자가 나는 그 부분만큼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준 것으로 간주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예, 불공정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마이너스라서 이번 달에는 한 10일 동안 한 열흘 동안에 마이너스 27%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걱정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기획재정부 경제당국에서는 지난해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거의 균형 잡혔다. 러플리 밸런스드하다. 거의 균형 잡혔다. 이렇게 평가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장 적용 안 될 거다. 지금 정부 입장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원화가 인하에 대해서 한 50% 이상 고평가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이렇게 수출이 지금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를 일본은 작년 수출이 플러스 3.5%였어요. 네네. 우리는 마이너스 8%로 기업들이 지금 전부 부실이 늘어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환율 정책이 실패한 것이에요. 네. 통화전쟁에 우리가 패자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국제금융 외교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늘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더 가치 환율 당국인데 지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건 전 지금은 굉장히 우리 경제는 지금 현재 수출 기업들 수출이 마이너스 27%가 떨어져가지고 네. 기업들이 전부 지금 부실 때문에 올라서 수조 원대 적자를 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이제 미래의 얘기지만은 가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미국에서 얘기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 정도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GDP의 6%인데 GDP의 본래 한 4% 이상을 과도하다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한 200~300억, 300~400억 달러는 과도하다고 보니까 그만 300~400억 달러가 줄어들 정도로 원화 가치를 더 절상시키는 압력을 가하고요. 만약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을 못하도록 보복 관세를 네. 매길 그럴 전망입니다. 자, 법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내용을 1년에 2번씩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정부가 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대미 우리 금융 외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 흑자가 잘 돼서 흑자가 아니고 수출은 작년에도 마이너스 8%인데 수입이 더 안 됐어요. 예. 흑자가 난 부분이다. 소명을 좀 해야 된다. 이제 하는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제 실환율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기준연도를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지금 오히려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실제 실환율 절상됐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다 그게 계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 미 재무 보고서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라고 한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실제 실환율 계산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논리적인 반박도 필요한 때는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과연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환율도 고려해야 되는데 달러에만 입ек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냐. 중국도 지금 금년부터 당장 벌써 중국 발빠르게 바스켓 제도로 돌았었거든요. 네네. 우리도 지금 환율 제도도 좀 재해야 된다. 정말 환율 정책 이게 정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환율은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변동 환율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네네. 지금 싱가포르도 아니고 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환율 제도에 대해서 제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중국이 당장 바스켓제를 바꾸는 중요한 것은 환율 제도의 선택은 주권 국가 사항이라고 IMF나 미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네. 일단 선택된 사항에 대해서 과도한 그런 조작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장 유리한 제도가 뭔지를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예, 제도를 예, 그렇습니다. 네. 제도를 재정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소명 또 그런 얘기들이 더 필요해야 될 시기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황 보고 또 한번 연락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자, 자연 생태에게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진화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진화에 맞춰서 이분들을 잡는 곳이 있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성수용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범죄가 진화하는데 또 진화에 맞춰서 이분들이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심해도 될까요? 예, 믿어주시면 안심 감사합니다. 네, 늘 애쓰고 계시는데요. 자, 설명절이었는데 이 설명절에는 특히 서민들의 돈이 많이 융통됩니다. 이 시기를 틈타서 또 보이스피싱과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고요? 예, 그 설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요.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서요. 네네. 저희들이 대출 빙자행 전화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이 대출 빙자형 사기. 말 그대로 대출해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돈을 뜯어간다는 건데 피해액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검찰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연루됐다 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많이 줄었고요. 네. 근데 또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작년 10월에 한 52억 정도 피해 규모였는데요. 네. 연말인 12월에는 96억 정도로 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 96억 원이 돈이 별로 많지 않은 서민들의 돈이라는 게 좀 더 분노가 되는 상황인데, 자, 최근에 이 목소리가 좀 공개가 됐는데 통신사도 이 목소리를 공개하는데 좀 일조한 면이 있다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목소리를 저희 보이스피싱 지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수집을 네네. 하고 있고요. 또 SK텔레콤이 네. 그 스마트폰 웹 팁 전화를 통해서 네네. 번호 목소리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어서. 예. 그래서 네네. T 전화를 통해서 2달 동안 네. 235건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음성 파일 하나를 먼저 들어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자들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금감원에서 준비한 인서트 내용입니다. 안 된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금 고객님 코드를 안 맞으셔서 고객님 앞으로 입금. 아니, 만약에 안 되는 수 있잖아요. 제가 돈이 360이라는 돈 더 이상 구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게 너무 좋은데 지금 되게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말고 있어요. 지금 바로 고객님 앞으로 입금 처리해드렸는데 고객님 코드상으로 고객님 막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못 해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입금도 못하고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전산상으로 주어진 매개 사람마다 전산상으로 주어진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지금 고객님 막혀버렸는데. 네,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음성 변조된 게 이제 피해자 여성분이고요. 남자분이 이제 범죄자인데 코드가 잘못됐다, 전산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입금을 종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주로 이제 이게 대출 빙자행 보이스피싱은요. 네. 당신의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가 먼저 입금을 해야 된다든지, 네네. 전산을 당신이 현재 신용불량인 전산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행태로 하면서 네. 또 보정료를 내라 이러면서 돈을 송금하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대출 빙자 과정에서 돈을 송금하라고 이러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도 한번 그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담당자가 지급정지가 걸렸고요. 지금 삭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90에 대해서 입금 기록 잡아주시면 저희가 총 90만 원 바로 내드릴 거고요. 한 30분 안에. 그리고 묶여있던 90은 저희가 월요일 날까지 처리해드릴게요, 고객님. 한 90만 원 다시 보내라고요? 예.
네, 지금도 들었는데 언뜻 들어보면 그렇죠. 자, 90만 원 일단 넣으면 우리가 1,000만 원 대출금 합쳐서 1,090만 원 넣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송금하고 이분은 1차로 돈을 송금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전화를 해서 아. 추가 송금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송금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에도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 왜 당하느냐? 신용이 조금 좋지 않거나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신용 관리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제가 고객님께 지금 이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소 안 되시는 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정보 수정하게 되시면 이제 90% 이상 대출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거 말 그대로 고객님 신용도를 임의로 저희 측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약간 편법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고, 비용도 조금 들어가시지만 무조건 저희 상품을 써주시는 조건하에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건데. 자, 부국장님, 저희가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들어봤는데 지금 들어본 거는 아주 새롭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을 올려주고 신용을 관리해 줄 테니 돈을 내라.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관리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신용 등급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니까 네. 일단 신용 상태를 대출 다른 상태를 올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곳에서도 신용관리 목적으로 돈을 선입금해야 되는 대출 기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절박하니까 이런 데 이제 쏘가서 처음에 얼마를 입금하면 그 돈이 좀 아까우니까 또 입금하고 이렇게 네. 해서 계속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절대로 예. 응하시는 안 됩니다. 예,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송금을 하는 경우도 없다라는 것 지금 금융감독원 측의 이야기 명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라던가 혹시 급전이 필요할 때는 어느 곳으로 알아보면 되죠? 일단은 자기가 대출 받고 싶은 해당 금융회사나 네.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상담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1332. 네. 예, 그리고 대출 중개 기관인 한국이지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 금융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네네. 그 한국이지론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네네. 그 한국이지론에 전화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포털 사이트에 한국 이지론 검색하시면 또 대출을 본인의 신용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성수용 부국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자, 계좌, 지갑 이런 데 돈이 많은 것도 행복하겠지만 장바구니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것도 행복의 조건이겠죠.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생생 장바구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피디님도 예, 저는 잘 보내셨어요? 늘 바쁘게 보내고요. 전을 네. 붓고 차례 지내고 하느라 그런데 아마 또 대리님은 미혼으로 알고 계신데 이 설명절이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잖아요. 오면 언제 갈 네. 거니 사람은 있니 이러실 텐데 괜찮으셨습니까? 아직은 그런 질문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예, 열심히 이 물가 정보를 또 전해주라 이런 또 신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꽃샘추위 오고 있고요. 아직 입추는 지났지만 날씨는 추운데 요때 먹으면 딱 좋은 제철 먹거리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는요. 네. 제철 먹거리로 콜라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콜라비, 채소 아닌가요? 네. 어떤가요? 채소죠. 맞습니다. 네. 콜라비는 이제 양배추에서 분화된 채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예, 줄기는 샐러드로 이용이 되고 또 잎은 쌈채소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예. 동유럽의 해안 지방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요. 네. 콜라비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양배추라는 뜻의 콜과 순무라는 뜻의 라빅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콜라비는 양배추랑 순무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좋은 콜라비를 고르기 위해서는요, 이 크기가 적당하고 표면에 흠집이 없어야 되고요. 네. 또 고유의 자줏빛 색상을 지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보관을 위해서는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팩에 넣은 후에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거는 채소들 보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양파도 보니까요, 껍질을 까서 썰어서 비닐봉지에 따로따로 넣어서 보관하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이 콜라비 채소 겨울철에 특히 비타민 부족한 분들한테 좋을 텐데 어디에 좋습니까? 네, 이제 콜라비는 말씀하셨듯이 비타민 C 함유량이 상추나 치커리 등의 엽채류에 비해서 4배나 5배 정도 높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좋고요. 알칼리성인데다 섬유소 질이 또 많아서 피로 해소,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또 칼슘과 칼륨도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100g에 27kcal로 칼로리는 적어서 혈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요. 피로 해소, 다이어트, 또 칼로리는 적고 혈압을 내리는 저한테 딱인데요. 이걸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또 겨울철에 힘드신 분들 콜라비라는 채소 한번 사 먹어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소 이야기 지나갔고요. 2월에 제철 수산물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네네. 보고와 김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월에 제철 수산물로는요, 보거와 김 2가지 수산물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예, 먼저 보거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가끔 이제 보거 독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네네. 이 독은 사실 가장 수동적인 자기 방어의 수단일 뿐이라고 합니다. 아, 이 독을 뿜어서 뭐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잡아 먹으면 너도 죽어라 이거군요. 예, 약간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그 보거가 몸놀림이 좀 그리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쫓아오는 포식자를 따돌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보거가 물을 빨아들여서 몸을 서너 배까지 부풀려서 포식자를 위협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되면은 보거를 쫓던 포식자는 돌변한 기세에 이제 주춤하게 되고, 네. 만약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거를 잡아먹으려 들면은 이때 네. 보거는 껍질과 고기 그리고 내장 등에 포함된 테트로도톡신 이 맹독 성분으로 포식자에게 치명상을 입힌다고 하네요. 예, 이게 살짝만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이라는 거는 네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허가된 그렇죠. 이 네. 자격이 있는 조리사가 조리한 보거를 드셔야 됩니다. 네, 자, 물론 뭐 독은 많지만 저도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아주 네네.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네. 저도 이제 보거 지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 예. 보고 지리를 좋아하시면은 또 네. 이렇게 가볍게 한 잔을 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자, 뭐 모든 보고가 독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보거는 그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120에서 130여 종 가량의 모든 보거가 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황복, 자주복, 까치복, 건복 등은 독성이 강해서 식용은 좀 불가하고요. 네. 밀복, 가시복, 거북복 같이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한 약 10여 종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보거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도 독이 강한 보거일수록 좀 맛이 좋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네, 많이 즐기는 편이라서 보거 독과 맛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맛있는 걸 먹을수록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렇죠. 이 보거의 육질도 아주 맛있죠. 네. 그렇죠. 다른 생선에 비해서 보거의 육질은요, 살이 희고 또 깨끗하면서 육 조직이 단단해요. 그래서 네. 탄력이 있고요. 또 콜라겐이 많아서 식감이 좀 쫄깃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메티오닌, 타우린 이런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서 간의 네. 해독 작용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지리로 먹으면 특히 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위험하지만 현명하게 드시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철 네. 생선 수산물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제철 수산물 김, 뭐 밥상에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말 밥상에 김시성처럼 흔하고 맛있죠. 그렇죠. 네. 이제 김은 또 해조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네. 또 콩에 포함된 단백질보다도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김 채취 초기인 초겨울에 생산된 김은 단백질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늦게 채취할수록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을 먹는 풍습으로는 이거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정월대보름에 김쌈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를 이제 명쌈이나 또 복쌈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팥하고 이렇게 찰밥을 만들잖아요. 네. 예, 찰밥 겉에 이렇게 김을 꽁꽁 싸서 주시던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는데 예, 지역마다 다르군요. 네네. 자, 근데 예전에는 이 김이 뭐 일본이나 이런 데로 다 수출되고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수출이 많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0년에 이미 김이 수출 1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연평균 25%씩 수출액이 증가해서 작년 2015년 실적으로 5년 만에 수출 3억 불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네. 예, 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일본 출장을 갔을 때 김을 선물로 사갔었는데요. 네.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산 김이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면세점을 가봐도 이제 예쁘게 포장된 김 세트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자.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정말 인기 좋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보거와 김, 인터넷 수산시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신데요. 네. 이 2월의 수산물, 시중 가격보다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수산시장 피시세일입니다. FISHSALE fisheseil.co.kr 가보시면 또 할인된 가격으로 말씀드린 수산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먹지 않아도 배 든든한 장바구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옥수수 TV는 보나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힘내세는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요. 4974님, ISA 정답 보내주시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매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4296 쓰시는 분입니다. ISA, 네, 개인 종합자산계좌 통장이죠. 저금리 시대 만능 통장에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걸로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